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를 인질로 잡는 순간 그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미국에서는 인질극이 발생하면 경찰은 가장 먼저 협상을 시도합니다. 시간을 벌고 상황을 진정시키며 가능하다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이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협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경찰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상황이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미국 대법원의 경찰관 무력 사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인 그레이엄 사건에 따르면 특정한 무력 사용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건 현장에 있는 합리적인 경찰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사건이 끝난 후 모든 상황을 알고 평가하는 이른바 사후적 시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후적 시각이란 사건이 끝난 뒤 영상을 슬로우 모션이나 반복 재생으로 보면서 테이저를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여러 발을 썼지? 한 발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와 같이 여유 있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 기준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무부의 무력 사용 정책을 보면 방금 소개해드린 그레이엄 판례의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대상이 경찰관 또는 타인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부상이 임박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치명적인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질을 잡는다는 것은 협상의 시작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순간부터 치명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부터 5개의 실제 사건을 통해 인질을 잡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2년 11월 메릴랜드주의 한 남성이 여성 시민의 가방을 잡고 살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은 출동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여성을 인질로 잡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Hey, send more units, send more units, send more units. Send more units! Get down! They know 13. Get down! Get down! Shots. Shots fired. Shots fired. Shots fired. Shots fired. Send more units. Send more units. Sir, drop the knife. Drop the knife. Sir, drop the knife. Hey, back up. Back up. Sir, drop the knife. Hey, swing around. We need a crime scene. Hurry up. Get that. Hey, drop the knife. Drop the knife. Sir, drop the knife. Drop the knife. Drop the. Don't move. Don't move. Ma'am, are you okay? Don't move. Sir, don't move. Hey, back up. 여성을 인질로 잡은 남성은 46세의 무어헤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어헤드는 평소 노슈존이라 불리는 총격 금지 구역 문구를 도심 곳곳에 스프레이로 남기던 비폭력 운동가였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약 3개월 전 별도의 총격 사건으로 턱과 목 그리고 등에 총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주변 지인들은 그가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진 상태였으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으며 경찰 또한 이번 사건을 무작위 공격으로 판단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무어헤드는 피해 여성 위에 올라탄 채 흉기를 머리와 목 부근에 들이대고 있었고 이는 즉각적인 생명 위협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제커리는 총격을 가했고 무어헤드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이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2023년 5월 콜로라도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인 55세 에반스가 마약을 사용한 채 지인들을 집안에 가두고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며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에반스는 2명의 지인을 인질로 붙잡았고 에반스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 대응 요원까지 투입해 약 57분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밤 9시 35분이 되면 여성 인질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지만 에반스는 경찰관에게 1분마다 시간을 알려달라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약속된 시간이 임박하던 순간 방 안에서 여성 인질을 그만해 라는 외침이 들렸고 이를 즉각적인 위험 상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협상을 중단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It's 9:31. You okay? You okay? Run this way. Have her. I got her. You're okay, baby.
강제 진입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남성 인질을 붙잡고 있는 에반스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생명 위협 상황이 발생해 총격을 가하였고 에반스는 해당 총격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성 인질은 가슴에 자상을 입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에반스와 평소에 여성과 성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총격을 가한 2명의 경찰관들은 정당한 총격으로 인정되어 형사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건은 2025년 4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를 든 채 숨을 끊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은 출동합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여성은 갑자기 버스에서 내리던 한 노인을 인질로 붙잡게 되는데요. Everybody move out the way. Hey, put the knife down. Get out the way. Get out the way. Hey, put the knife down. I do not want to shoot you. Hey, put the knife down. You'll get shot. Put the knife down. Put the knife down. Put the knife down! Hey, get down. Put the knife down. Fracture between OIS. Back up. Get up. 인질 사건은 채 90초도 걸리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여성은 39세의 로페즈라는 인물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8일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페즈는 인질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정신 불안정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유급 행정휴직으로 전환되어 총격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내부 조사와 형사 기소 여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건은 2022년 2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남성이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망치와 흉기를 든 채 동네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로 경찰은 출동하였습니다. 도보로 도주하던 남성은 갑자기 인근 사업장의 경비 초소로 들어가 한 노인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관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는데요. Hey, somebody in there? Back away! Back You better put that down. Back away! We'll back up. Put it down. Back off of me now! Go! Put your Hey. weapon away! Quit with me! Stab me! Go! Have a hostage. Go. Ah, go. You better put that down. Back away! We'll back up. Put it down. Back off of me now! Go! Put your Hey. weapon away! Quit with me! Stab me! Go! Have a hostage. Go. Ah, go. Okay, are you okay, sir? Are you okay? Are you okay? Hey, are you okay, sir? 노인을 인질로 잡은 남성은 25세의 무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무어의 범행 동기는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중 우발적으로 인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어는 경찰관의 총격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인질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후 총격을 가한 오스틴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은 행정휴직 이후 내부 조사를 통해 정당한 총격이었음을 인정받았고 해당 조사 내용은 검찰 측에도 전달되었으나 별도의 형사 기소 여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스틴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인질을 안전하게 구출한 공로로 해당 보안관 사무실로부터 공로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사건입니다. 2021년 3월 오클라호마주의 한 교도소에서 윌리엄스라는 재소자가 교도관이 소지하고 있던 페퍼 스프레이를 기습적으로 빼앗아 사용하고 이후 교도관의 열쇠를 탈취해 다른 재소자들을 감옥 밖으로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으로 번졌고 해당 교도관은 여러 재소자들에게 끌려다니며 집단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교도관은 손이 묶인 채 사제 흉기에 위협당하는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도관의 목에는 이미 흉기가 겨눠져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이후에도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남겼는데요. 먼저 무모한 인질극을 벌인 윌리엄스는 경찰의 총격을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2명이었으며 두 경찰관 모두 당시 교도관이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발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해당 총격은 부당하지 않은 무력 사용으로 판단되었고 두 경찰관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조사기간 중 유급 행정휴직 처리된 뒤 정식 근무 복귀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윌리엄스의 범행 동기는 공식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가족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약 2년간 이어진 장기 구금과 열악한 교도소 환경 그리고 정신적 악화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으며 이후 윌리엄스의 가족들은 90일 안에 교도소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실제로 해당 소송이 최종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윌리엄스를 직접 쏜 경찰관들이 아니라 함께 난동에 가담했던 재소자 5명이 윌리엄스의 사망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경찰이 윌리엄스를 사살했는데 왜 다른 재소자들이 살인 혐의를 받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이 교도관을 인질로 잡고 교도소 폭동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윌리엄스의 사망은 그 위험한 폭동과 인질극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법적 책임을 함께 가담한 재소자들에게도 물은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재소자들은 교도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질극 상황을 SNS 라이브로 방송했고 해당 라이브 방송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이 5명의 재소자들이 살인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혹은 무죄가 되었는지는 공개된 언론 보도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스는 사건 당시 1급 혐의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을 기다리던 재소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